안녕하세요. 저는 제브로라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출 문제로만 70점 가해받기 2010년도 3회 회로 제어공학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뭐 출력 입력을 뽑아내고 이 그림에서 위에 곱, 그 다음에 1 루프를 뽑아내서 같은 거를 판별하는 겁니다. 하나씩 뽑아내 볼게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입력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출력 부분이 있는데 입력 부분은 R 더하기 C고 그다음에 출력 부분은 C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될 거고 R 더하기 C분의 C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에서 보시면은 C는 CS분의 1로 표현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보시다 보면은 아 이게 CS분의 1로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점점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S가 왜 정확하게 왜 붙는지는 뭐 정확한 설명이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C는 CS분의 1이 되기 때문에 R 플러스 CS분의 1이 될 거고 여기서 C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C가 있죠. CS분의 또 1이 될 거고 그러면 이 형태에서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전기기사에서는 이런 형태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은 뭐 분수 형태의 분수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모든 곳에 CS를 다 곱해줍니다.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줘야 되겠죠. CS를 전부 다 곱해주면은 여기는 뭐 CSR이 될 거고 뭐 RCS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 뭐 여기 CS를 곱해주면은 여기 1이 될 거고요. 여기도 CS를 곱해주면은 여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2번을 보시면은 위에 곱 그러면 뭐 r분의 1 곱하기 cs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1 마이너스 루프가 될 거고요. 풀어놓은 걸 보시면 천천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위에 곱이니까 r분의 1 곱하기 cs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1 마이너스 있는데 곱하기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분의 1이 있죠. 그 다음에 곱하기 CS분의 1 있죠. CS분의 1. 그러면은 봤을 때 여기서는 CS만 곱해주는 게 아니고 RCS를 곱해줘야 됩니다. 모든 곳에 여기다 RCS를 곱해주고 여기도 RCS를 곱해주고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있으니까 이건 플러스로 뭐 마이너스 하니까 결론적으로 플러스가 되긴 할 건데 여기서도 RCS를 곱해주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RCS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고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난이도는 많이 쉬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C뿔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 어려우시면은 먼저 답을 암기하시고 시간이 되실 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62번 보시면은 특정 방정식이 있대요. 제역의 안정 상태는 뭐 루스 판별법이 있는데 이건 루스 판별법을 하기 전에 이미 봤을 때 안정 상태를 판별할 때 기본적으로 모든 차수가 있어야 돼요. 0승, 1승, 2승, 3승 있네요. 첫 번째. 그리고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플러스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럼 이미 K의 값이랑 관계없이 불안정한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뭐 파고 들려고 하면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안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정하지 않은 거죠. K의 값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63번 보시면은 물체의 위치, 뭐 속도, 가속도, 뭐 각도, 자세, 방향 뭐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걸 뭐 하나로 얘기하면 정밀 제어죠. 우리가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밀 제어를 할 때 스텝 모터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서버 모터를 더 많이 쓰죠. 정답은 서버 제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실무랑 연관된 분은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밀 제어할 때는 서버가 추종한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뭐 피드백해서 자기 현재 위치랑 그런 걸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고정밀에는 뭐 요즘에는 뭐 간단한 고정밀에도 서브 모터가 싸졌기 때문에 서브 모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정밀 제어고
서보 제어입니다. 넘길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64번 보시면은 이 문제는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정상 편차 나오면은 하루 이틀 생각하셔가지고 뭐 1월 21일이 생일이시면 굉장히 쉽게 암기하실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라플라스 변환된 뭐 이런 형태를 Z 변환한대요. 근데 Z 변환의 조건이 있는데 Z 변환은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이걸 다 이렇게 풀어서 푸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강의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저는 뭐 쉽게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마이너스만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플러스 있고 여기도 플러스 있고 플러스 있고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는 거는 1번이네요. 그쵸?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쉽게 암기하는 게 좋지 너무 어렵게 파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진짜 시간이 많으실 때 그때는 좀 풀어 보시는 거를 뭐 추천드리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쉽게 암기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6번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천이행렬은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것도 답을 암기하는 걸 할게요. 저희는 70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0% 정도만 일단 맞추면 돼요. 나머지는 찍어서 10%를 또 맞추면 되기 때문에 25%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네, 10점을 또 맞추면 되기 때문에 뭐 하나의 t는 뭐 영원히 하나다 해가지고 하나의 t 영원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자기만의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저는 이런 방법을 암기를 했으니까 뭐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은 그 방법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7번 보시면은 논리식이 있대요. 이걸 간략화하고 싶대요. 보시면은 x가 3개가 있네요. 그죠? x의 부정이 2개고 뭐 정은 하나네요. 그리고 y는 부정이 하나고 정이 2개네요. 정이 2개니까 정 많은 거. 그 다음에 부정이 2개니까 부정 많은 거. 정답은 2번. 이렇게 간략화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만약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공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그대로 풀어놓은 거고요.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유를 항상 가지고 푸셔야 돼요. 그 시험장에 가시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y바 플러스 y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x바만 남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이게 또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곱해주는 식으로 분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x바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바 y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또 없앨 수 있어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이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일단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시면 이 방법으로 또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68번 볼게요. 안정판별법에 결정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근데 좌방면에 이 값이 있으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네, 1, 0, 뭐 좌반면에 있는 값이 없죠. 마이너스 1이 좌표성으로 봤을 때 좌반면에 있는 값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쉽게 암기하는 걸로 갈게요. 그 다음에 69번 보시면은 0점 있고 극점, 뭐 분자 분모죠. 근데 뭐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0점 극점에 뭐 0이 되는 값을 알고 싶대요. 근계적의 범위는. 보시면은 0점일 때, 분자일 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0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극점일 때, 분모일 때, 뭐 똑같은 말입니다.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0이 되겠죠. 이 값. 근데 뭐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저희는 답을 찾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니까 2번입니다. 이렇게 쉽게 암기하는 걸 할게요. 이 형태가 분수 형태가 아니어서 좀 외우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형태로 써놓고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시험 보시면은 거의 다 이렇게 분모, 분자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0번은 이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드려도. 근데 이 뭐 이렇게 약간 세타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이 아니고 실제 시험지의 모양은 이 모양입니다. 벌써 I 모양이죠. 이것도 뭐 1 모양이 아니고 I 모양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1번 보시면 71번도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형태가 뭐 절대값 뭐 와트든 W든 W1 플러스 W1 절대값. 그래서 정답은 3번. 뭐 이렇게 앞에가 좀 이렇게 답을 암기하는 걸 많다고 해서 뭐 그냥 다 답을 암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 다 풀 거니까요. 이제 다 쉽습니다. 보시면은 72번 볼게요. 예, 72번부터는 좀 쉬운 문제니까요. 같이 한번 자세히 볼게요. 전압이 70V가 있대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60이 접속돼 있네요. 근데 이 회로에 40ohm을 또 저항을 추가한대요. 그러면은 I는 지금 전류를 원하니까 I는 R분의 V인데 R이 두 개니까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60ohm이 하나가 있었는데 40ohm이 붙었다. 그러면은 이 저항에 지금 흐르고 있는 전류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I는 R분의 V인데 R이 두 개니까 R 더하기 R이 되는 거죠. V. 그러면은 뭐 나타내는 거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60 더하기 40분의 70이 되겠죠. 그쵸? 계산해 보시면은 뭐 더하기까지 다 계산기를 사용하니까 70 더하기 40은 네.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뭐 0.7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네.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뭔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각성의 임피던스 6 더하기 j8이 있고 그 다음 평행 y 부하의 선간전압 220 있고 삼성전압을 가했을 때 선전류를 물어봤네요. 근데 y 결선이잖아요. 와류로 외우시고 대랍을 또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류일 때는 선전류랑 상전류가 같고요. 대랍일 때는 선전압이랑 상전압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거는 어차피 얘한테는 동일한 거죠. 와류니까. 네, 전류니까. 전류는 상이나 선이나 같아요. 그래서 계산은 I는 Z분의 V겠죠. I는 R분의 V니까. 계산 공식을 풀어보면은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실수의 제곱, 뭐 Z는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인데 우리 저희 뭐 이거 구구단 외우고 있잖아요. 3, 4, 5, 6, 8, 10. 그래서 어차피 이거 10인 건 뻔히 아는 거고. 근데 왜 VP 220 나누기 루트 3을 해줬냐? 그거는 얘는 와류기 때문에 전압은 달라요. 그래서 VP를 만들어줘야 돼요. 상전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간전압이기 때문에 상전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220 나누기 루트 3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좀 처음에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계산해 보시고 뭔가 틀리다 그러면은 최종 값에서 뭐 루트 3을 나눠보기도 하고 곱해보기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적응하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와류고 대랍인데 선이 항상 커요. 상보다는. 이것도 꼭 알고 계세요. 선이 항상 큽니다. 선이랑 상이 같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땡겨와서 보시면은 220 뭐 나누기 위해서 루트 3 하고 밑에는 뻔하죠. 밑에는 10인데 12.7이 나오네요. 정답은. 그러면은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몇 번 푸시다 보면은 조금씩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4번 보시면은 어떤 정연파의 전압이 평균값이 150V래요. 최대값은 어떻게 되나? 정연파는 시료값이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주는 거죠. 평균값은 2im 최대값 2 곱하기 im의 파이를 나눠주는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공식을 풀로 한번 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의미냐면은 이것만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정연파도 써주시고 반정연파도 써주시고 삼각파도 써주시고 반구형파도 써주세요. 이걸 쉽게 암기하시는 방법은 루트 2분의 im 있고 파이분의 2im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 반정연파는 뭐가 하나가 빠져요. 루트가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긴 2가 빠졌죠. 그 다음에 쭉 이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2분의
2분의 im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삼각판은 루트 3, 3이니까 3이라고 생각하시고 루트 3분의 im이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끝에 동그랑땡 두 개는 똑같다. 루트 2분의 im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꼴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돌아와서 정연파의 최대값은 약 얼마인가로 나왔죠. 근데 실효값은 중요한 값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보면은 8분의 2 im인데 이 값이 150이 나왔대요. 그러면 이제 풀어보면은 저희는 최대값 im을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선 vm이겠네요. 뭐 이건 상관없을 것 같고 im을 구해야 되니까 뭐 vm이라고 써놓을게요. 예, vm 이렇게 넘어가면은 im만 남겨놓고 2는 밑으로 들어가겠죠. 파이는 나누기니까 곱하기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 꼴이 되는 겁니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은 저는 3.14일이라고 그냥 칠게요. 파이로 안 치고 2 곱하기 150 하면은 235가 나오네요. 235. 235에 가장 가까운 값이 뭐냐? 그러면은 정답은 2번이네요. 만약에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다시. 그 다음에 보시면은 75번 볼게요. 사인 t랑 이 코사인 t가 있대요.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인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코사인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분모에서 앞자리가 이렇게 같게 코사인은 되고 s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분모에서 뒷자리가 이제 분자 형태로 올라가는 게 사인 형태가 되고, 사인은 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이 t 앞에가 제곱이 돼요. 근데 지금 1이 있는데 안 보이네요. 1이 있다고, 마음속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거니까 s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인이니까 뒤에 걸 끌고 올라가요. 그럼 사인은 끝났어요. 1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그 다음에 2는 그대로 분자 위로 올라갑니다. 곱하기니까. 그러면 s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건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앞에 걸 땡겨서 올라가요. s를. 그래서 es가 되는 거예요. 는 계산해 보면은 분모가 같네요. 그럼 위에 거는 그냥 더해주면 되겠네요. 밑에 거는 분모가 같으니까 1 더하기 2s가 되는 겁니다. 이 반대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반대 형태가 많이 나와요. 좀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2s 더하기 1이나 1 더하기 2s는 똑같은 거니까 보시면은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네. 이런 형태로 이 사인이랑 코사인이 이런 형태로 올라간다,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곱의 형태인데 어차피 1의 제곱이 뭐 1이니까 그걸 뭐 나타낸 건 아닌 것 같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6번 보시면은 뭐 사단자 정수가 있대요. 뭐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D가 나오고 C가 나오는데 C를 계산해달래요. 그러면 일단은 공식을 하나 외워야 되는데, 기원 후 마이너스 기원 전은 1이다. 이걸 외워야 되는데 AD랑 BC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C는 1이다. 그래서 지금 C꼴로 나타내려고 하면은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지게 되냐면은 볼게요. 천천히 볼게요. BC는 1이죠. 근데 C를 나타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AD에서 먼저 BC를 넘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1 플러스 BC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AD 다시 1을 이쪽으로 넘겨요. 1이 더하기였죠. 그러면 AD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B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C를 우리는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B 곱하기였으니까 B를 나눠주면은 AD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밑에는 B가 되는 겁니다. 이 양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계속. 네.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문제여가지고 이것도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형태에서 보시면은 그대로 지금 제가 대입을 한 건데, 보시면은 A는 8이었고 B는 J2, 그 다음에 뭐 D는 3 더하기 J2가 되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은 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가로를 쳐주셔야 됩니다.
D 형태에서 여기서 가로는 없지만 이건 주의하세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8 가로 열고 3 더하기 2에 시프트 I 누르고 마이너스 1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2 시프트 누르셔가지고 J 형태는 없어요. 뒤에 I가 붙은 형태로 I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8 마이너스 11.5 나오네요. 정답은 3번이네요. 네. 이 형태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D-BC는 1이다. 그 다음에 70번 보시면은 이게 이런 꼴이 J꼴이 복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개를 계산할 때는 복소수의 계산이니까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데, 복소 전력은 일단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복소 전력이라고 나오는 거는 일단은 V 쪽에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삼상이나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P는 VI니까 굉장히 쉽게 나오는 것 같지만 여기다가 복수 전력이니까 이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77번 보시면은 어떤 꼴로 나타내게 되냐면은 이런 꼴로 나타내게 돼요. P는 V 바 I. 그래서 100 플러스 J20이었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100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이 먼저 들어오고 Shift I 누르고 그다음에 곱하기 8 더하기 6에 Shift I 계산해보면 920에 440 I가 나왔는데, 지금 소비전력을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소비전력이기도 하고 유효전력이고, 이거는 무효전력이잖아요. 지금 소비전력이 유효전력이랑 같은 말이죠. 이게 소비전력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77번도 이것도 좀 푸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70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 공식만 복소수 나오면은 복소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V 바가 들어간다. P는 VI는 뭐 이미 알고 계실 거니까. 78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삼상 전력을 구하는 방법, 이게 삼상 전력을 구하는 건데 P3은 3I 자승분의 3I 자승 R이에요. 그대로 넣으면 되긴 하는데 I가 없죠 지금. I는 R분의 V니까 I는 R분의 V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런 전압이 나타날 때 다 성간전압이에요. 그래서 상전압으로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와류니까 전압은 다르잖아요. 전류만 같고. 그래서 루트 3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상전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와류니까 VP 곱하기 루트 3은 VL인데 VL이 지금 나와 있죠. 얘는 VL이에요 지금 전압은. 여기서 아무 이제 표시가 없을 때는 성간전압입니다. 상전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I 먼저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 I는 R분의 V인데 V가 지금 상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루트 3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Z는 보시면은 우리 루트 씌우셔가지고 실수의 제곱 플러스 뭐 허수의 제곱 하셔도 되는데 3, 4, 5잖아요. 그래서 Z는 3, 4, 5가 될 거고 5, 3, 4, 3, 4, 5. 예, 그 다음에 이게 I니까 그대로 넣으시면은 이 형태 이 꼴이 되겠죠. 이건 계산 안 하고 그냥 바로 넣어 볼게요. 따로 계산 안 하고 귀찮으니까. 3 보시면은 208 여기서 나누기 따로 루트 3 하시고 그다음 밑에 5 그다음에 가로 닫고 그다음에 제곱 곱하기 4. 4는 그냥 R이에요. 보시면은 여기서 그냥 R은 4잖아요. 근데 뭐 Z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R만 나타내는 거니까 네, 이 공식에서는 3I 자승 R이니까 그냥 R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뚝 치면은 값이 692인데
이 사람들이 좀 뭐 출제위원들이 좀 뭐 안 좋은 마음을 먹었는지 692랑 너무 다른 값을 해놨네요. 네. 한번 뭐 어떻게 돼보라고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좀 많이 다르니까 이게 다르다고 해서 이걸 안 찍으시면 안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그래서 P 뭐 삼성전력은 3i 자승 R 뭐 이걸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를 두 번 계산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3i 자승 R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P는 i 자승 R은 외우셔야 되고 삼성전력일 때는 앞에 3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9번 보시면은 정자항 나왔네요. 정자항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정자항을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밑에 C를 뿌려야 되니까 루트, 어차피 L도 나오고 C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도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트는 C분의 L. 계산 뭐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죠. 4 들어가고 뭐 미리 했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들어갔는데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단위를 페럿으로 바꿔준 거고 단위를 헨리로 바꿔준 거죠.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루트 들어가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계산하면 200이 나오네요. 정답은 200입니다. 79번 보시면 넘어갈게요. 페이지. 정답은 2번이에요. 80번도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보시면은 저항 뭐 25옴에 흐르는 전류를 찾아달래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같이 계산해서 푸시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중첩의 원리라고 해서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전압이랑 전류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일단은 전류원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직렬이잖아요. 직렬이니까 아까 앞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I는 그냥 R분의 V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전화번호 또 제거는 아니고 이거를 단락을 시켜주면은 되는 것 같아요. 단락을 시켜주면은 잠시만요. 단락을 시켜주면은 이 5A가 이쪽으로 얼마나 흐를까, 그건 비율로 흐르는 거예요. 저항은 R 더하기 R 하고, 그 다음에 R을 하는데, I는 전류는 저항이 뭐 더 적은 양일 때 더 많이 이쪽으로 더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 이 윗부분은 25옴이 되는 게 아니고 윗부분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흐르는 거니까 5옴이 되겠죠. 5. 네. 그러면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I는 R분의 V니까 R이 5 더하기 뭐 20 되고, 그 다음에 위에 20이 있죠. 네, 20은 이 볼트입니다. 볼트. 저항을 그대로 쓴 게 아니에요. I는 R분의 V니까 R 더하기 R 하고, 그 다음에 20볼트예요. 계산해 보시면은 천천히 또 계산해 볼게요. 20 누르고 5 더하기 20. 보시면 0.8이 나오네요. 얘는 0.8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뭐 저항의 비율로 계산하는 건데, 저항의 더하기 밑에는 뭐 분모 부분은 똑같죠. 위에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20.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항이 작은 쪽으로 많이 흐르게 되잖아요. 이쪽은 적게 흐르게 돼요. 그러면 분자 부분이 커야지만 저항이 더 많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를 오히려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1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값이 1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걸 따로따로 계산하시고 뭐 중첩의 원리를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전류원을 없애는 거랑 그 다음에 전압원을 단락시키는 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